직접 들어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의 주식대에서는 지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술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우리가 지난달에 여러 개 말씀을 드렸을 때도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 쪽은 건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가 모양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아시는 그 내용들인데 여러분께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주식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240 위에 있는 주식과 240 아래. 이미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240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장을 굉장히 어지럽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께는 우리가 인덱스 펀드 쪽은 건들지 말아라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주가의 패턴을 보면 이번 달에도 월초 대비 어제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월 음봉 구간으로 내려와져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가 월초 아래의 영역권에 있을 때는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기 저점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시세 흐름이 관성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일단 윗단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장이 월초 대비 음봉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다 놓고 그냥 배팅을 쏜다는 것은 해봤자 단택거래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이게 월 양봉으로 돌아가는 구간을 보면서 매매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이지만 항상 월초 대비 아래에 있을 때는 이건 정말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월초 대비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봐주면 되는 겁니다. 마치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일 때 건너가지 마세요 하는 것식으로 월초 아래일 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간단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장을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은 현물이나 선물이나 갖다가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오늘 현물을 코스피에서 1,100억 정도를 갖다가 매도를 때리고 있고 선물은 거의 한 7,000억 정도를 갖다가 거의 갖다 붙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장세가 수급이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주가는 아직은 어떤 그 기적인 반등 사이클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장세가 조금 좀 살아있다 그러면은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종목 중심에서 슬리마 장세 정도가 현재 주가의 패턴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이 일단 지금 딱 하나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옵션 매매 포션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 밑으로 하단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가줘야 최대 이익이 나는 쪽이 그나마 기대되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 월 음봉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반등 사이클 이외에는 아직은 좀 전체적으로는 무리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점에 비중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수급이 돌아서 줘야 되거든요.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을 보면은 국내 시장이 뚜렷하게 위로 올라간다는 어떤 확고한 보장이 없는 바에는 그냥 주가가 보합만 보여줘도 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죠. 결국 요새 직접 구매가 굉장히 주부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새 일반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에서 매매할 때 이 환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매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남아도 환율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건 오히려 보시다시피 월 양이에요. 그죠? 눈으로 봐도 월 양이죠. 지난달도 월 양봉이었고 더군다나 밑에 빨간 선 21평선이 쌍바닥의 모양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은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그만큼 손해가 난다는 거죠. 주가가 보합이어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을 봤을 때는 결국 지금 전에 돌아서려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춰야 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춘다는 건 어떠한 때 멈추냐면 저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멈춰줄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는 지금 선이 두 개가 보일 겁니다. 하나는 파란 점선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화살표 녹색으로 해서 네모난 캔들을 그리는데 첫 번째 저 파란 점선이 월초 시초가입니다. 모든 수급은 이 월초 위냐 아래냐가 아주 모두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그 파란 점선이 저 아래로 일단 먼저 내려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게 아니라면 위로 간 상태에서 5일선이 꺾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춰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제일 좋은 것은 두 번째 그 녹색선 그리듯이 그 빨간 21평선 밑으로 캔들이 놓여져 있을 때 이때 이제 환율의 상승이 좀 둔화된다, 멈춰진다. 그럴 땐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 좀 갖다가 던졌던 것을 다시 쓸어 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역시 지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역시 어렵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장세는 절대 지수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미 이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어요.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종목 중심의 장세다라는 측면에서 선별제로 접근하는 것 외에는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워낙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인 테크니컬 리바운드 정도가 기대되는 이런 정도 있는데, 그런 현상들은 역시 밑으로 내려가다가 양봉을 줘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월양 요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